모두 똑같았어요. 공식 발표문 외에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평소 비공식 브리핑을 자주 해주던 MLS 홍보팀 직원들까지도 윗선의 지시라며 입을 다물어 버렸죠. 이런 일은 정말 이상했어요. 보통 기록 수정이나 정정 발표는 상당히 일상적인 일인데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처리하는 걸까요? 한국 팬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는 또 아시아 선수 차별이냐, 미국은 여전히 편견 덩어리라는 분노의 댓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특히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이 너무 잘해서 견제하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돌았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어요. 주요 스포츠 신문들은 일제히 미국 스포츠계의 뿌리 깊은 편견, 아시아 선수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고 몇몇 방송국은 특집 프로그램까지 편성해서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반면 미국의 일부 팬들과 언론은 이런 반응을 과민 반응이라고 비판했어요. 시스템 오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아시아인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댓글들이 미국 스포츠 포럼에 올라왔고 몇몇 지역 언론도 근거 없는 차별 의혹 제기라는 논조로 기사를 썼어요. 하지만 제가 15년간 이 바닥을 지켜보면서 느낀 직감은 달랐습니다. 뭔가 단순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MLS는 지난 몇 년간 아시아 시장 진출에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 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케팅 예산도 대폭 늘렸고 아시아 선수들의 영입도 활발히 추진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논란의 중심에 서서 차별 의혹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더욱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논란이 생기면 선수나 소속팀에서 즉각 해명 성명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 LAFC도 손흥민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구단 공식 SNS는 평소처럼 훈련 사진만 올렸고 손흥민 개인 계정도 조용했어요. 이런 침묵이 오히려 팬들의 궁금증과 의혹을 더 키웠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 뭔가 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 예감이 며칠 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실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꿈도 못 꿨지만요. 그날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모든 방송국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CNN, ESPN, FOX 스포츠 모두 손흥민 기록 논란을 메인으로 보도했고 각종 스포츠 토크쇼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MLS 사무국의 모호한 해명, 당사자들의 침묵,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논쟁. 모든 것이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어요. 제가 이 일을 취재하기로 마음먹은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15년간 스포츠 기자로 살아오면서 늘 느꼈던 것이 스포츠 뒤에 숨어있는 인간적인 드라마들이 때로는 경기 결과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 뒤에도 분명 그런 이야기가 숨어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취재를 위해 LAFC 훈련장으로 향하던 그날 오후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가로지르며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손흥민과 MLS 사무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는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모든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될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뒤 벌어질 일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충격적인 반전의 연속이었거든요. 손흥민 기록 논란이 터진 지 이틀째, 미국 축구 커뮤니티는 완전히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명백한 아시아 선수 차별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과도한 피해의식이라며 맞섰어요. 저는 양쪽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LA 곳곳의 스포츠바와 팬클럽을 찾아다녔습니다. 다운타운 LA의 킹스 헤드펍에서 만난 마이클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30년간 MLS를 봐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야. 백인 선수였다면 절대 이런 일 안 일어났을 거라고. 그의 테이블 주변에 앉은 다른 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카를로스 벨라가 비슷한 기록을 세웠을 때는 즉시 공식 인정됐잖아.
왜 손흥민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야? 반면 웨스트 할리우드의 또 다른 스포츠바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브래드 윌슨이라는 팬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과민 반응이야. 시스템 오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MLS도 재검토 중이라고 했잖아. 왜 바로 차별이라고 몰고 가는 거지? 주변의 몇몇 팬들이 맞아 너무 성급하다며 동조했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고 그중 상당수가 서로를 공격하는 내용이었어요. 관리자들이 여러 차례 경고를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급기야 해당 게시판은 임시 폐쇄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축구 팬들 사이의 갈등이 이 정도로 심각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축구 커뮤니티에서 나온 반응이었거든요. 도쿄의 주요 축구 포럼에서는 과대평가된 한국 선수의 민낯, 실력도 없으면서 논란만 일으킨다는 조롱성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심지어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미국이 제대로 판단했다며 MLS 사무국을 옹호하는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이런 일본 커뮤니티의 반응이 한국 팬들에게 알려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원래 MLS와 손흥민을 향한 분노였던 것이 한일 간의 감정 대립으로까지 번졌거든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놈들이 뒤에서 공작질했나는 음모론까지 나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 건 당사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구단이나 선수 측에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LAFC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구단 공식 홈페이지나 SNS에는 평소처럼 훈련 소식과 경기 일정만 올라왔고 손흥민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죠. 손흥민 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조용했고 평소 자주 올리던 훈련 영상이나 일상 사진도 뜸해졌어요. 팬들이 댓글로 진실을 말해달라, 우리는 당신을 믿는다고 호소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평소라면 한두 명 정도 있던 기자들이 그날은 20명 넘게 몰려 있더라고요. 모두 손흥민과 관련된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고 온 거였죠. 오후 2시쯤 손흥민이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평소처럼 차에서 내려 가방을 메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기록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별이라고 느끼시나요? 언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가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하고는 아무 말 없이 훈련장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평소 인터뷰에서 항상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변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LAFC의 홍보 담당자는 오늘은 별도의 인터뷰 일정이 없다고 발표했고 손흥민은 후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은 허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침묵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 MLS 사무국은 여전히 내부 재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평소 MLS 관련 소식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던 ESPN이나 FOX 스포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마치 누군가의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몇몇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시카고 트리뷴의 스포츠 담당 기자인 제니퍼 김은 우리도 MLS 측에 여러 차례 추가 설명을 요청했지만 공식 답변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 보통은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배경 설명은 해주거든. 뉴욕타임스의 베테랑 스포츠 기자인 마크 스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30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모든 관계자가 입을 다무는 건 처음 봐. 뭔가 단순한 기록 오류 이상의 일이 있는 것 같아. 소셜미디어에서는 상황이 더욱 격화되고 있었어요. 양측 팬들은 서로의 게시물에 신랄한 댓글을 달며 끝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어요. 주요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분노로 가득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MLS 공식 계정에 한국어로 항해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을 차별하지 마라, 아시아 선수를 무시하는 미국이라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논란이 단순히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미국 내 아시아계 시민단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LA의 아시아계 미국인 연합회에서는 스포츠계의 체계적 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반면 일부 미국 언론들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스포츠 기록 수정을 즉시 인종차별과 연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썼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실었죠. 이렇게 사회 전체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가운데 정작 사건의 핵심인 손흥민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양쪽의 추측과 음모론만 더욱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해봤어요. 뭔가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져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MLS의 과도한 침묵, 손흥민의 의외의 무반응, 그리고 양쪽 진영의 극단적인 대립. 이 모든 것이 어떤 더 큰 그림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과연 이 갈등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손흥민은 언제까지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손흥민 기록 논란이 터진 지 사흘째, 저는 마침내 그와 직접 대화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LAFC 훈련장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였어요. 평소 같았다면 지나칠 뻔했지만 그날은 유독.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잠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깊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앉으세요. 그는 의외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록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팬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거든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기록보다는 팀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둘러싼 엄청난 논란에 대해 괜찮다고 말하다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차별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분명히 해명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제가 무엇을 말하든 이미 각자의 생각이 정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축구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확고한 신념 같은 것도 느껴졌죠. 그럼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팬들은 당신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손흥민이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팀보다 축구 자체가 더 중요해요. 그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손흥민의 반응은 일반적인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입장은 분명히 밝히는 게 일반적인데 그는 오히려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손흥민의 태도는 오히려 팬들을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왜 가만히 있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특히 축구 전용 게시판에서는 손흥민이 너무 착하다, 미국에서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반대로 일부에서는 역시 손흥민답다며 그의 신사적인 태도를 칭찬하기도 했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게 진짜 프로다, 축구로만 말하겠다는 자세가 멋있다는 의견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다소 다른 반응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일부 미국 팬들은 손흥민의 침묵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항의했을 텐데 조용한 걸 보니 별게 아닌 것 같다는 식의 댓글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지키기, 공정한 기록 인정 같은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고 반대편에서는 과민 반응 그만, 축구로만 승부 같은 해시태그로 맞섰어요. 양쪽 모두 손흥민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었죠. 더 흥미로운 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 나온 반응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처음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손흥민의 겸손한 태도가 알려지면서 프로다운 자세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아시아 선수의 모범이라며 지지를 보내왔고요. 하지만 정작 미국 스포츠계 내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몇몇 은퇴한 축구 선수들이 TV 토크쇼에 나와서 요즘 선수들은 너무 예민하다. 과거에는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특히 전 미국 국가대표 선수였던 랜던 도노반은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지만 이번 일은 좀 과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MLS는 충분히 공정한 리그고 모든 걸 인종 문제로 보는 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죠. 이런 발언들이 알려지자 한국 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미국 선수들끼리 감싸고 도는 거 아니냐, 결국 백인들만의 리그인가라는 댓글들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손흥민과의 대화를 통해 느낀 게 있었어요. 그의 침묵과 담담함 뒤에는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었죠. 평소 인터뷰에서 보여준 그의 성품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체념하거나 포기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저는 LAFC의 다른 선수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어요. 훈련 후 비공식 인터뷰에서 만난 카를로스 벨라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니는 정말 특별한 선수야. 그가 조용한 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이야.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을 때 벨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는 축구 이외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 논란이 커질수록 더욱 축구에만 집중하려고 하지. 그게 그의 방식이야. 또 다른 동료인 로렌조 인시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나도 왜 아무 말 안 하는지 이상했어.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알겠더라고. 그는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 이런 동료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손흥민의 침묵이 단순한 체념이나 무력감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에게는 분명 다른 계획이나 신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논란이 일주일째 계속되던 어느 날 LAFC 훈련장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거든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손흥민이 드디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의 발표 내용은 또 한 번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저는 이 논란에 대해 더 이상 어떤 말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를 지지해 주시는 팬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기자들이 추가 질문을 하려 했지만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훈련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그의 진짜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손흥민의 예상 밖의 침묵과 태도,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 이 모든 것이 어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손흥민이 공식 침묵 선언을 한 지 이틀 뒤, 저는 우연한 기회에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LAFC 경기장 관리팀에서 일하는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훈련장 주변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잔디 관리를 담당하는 호세 마르티네스라는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을 꺼냈어요. 문제가 된 그 경기날 공식 카메라팀 외에 허가받지 않은 촬영자가 한 명 더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공식 명단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호세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은 중년의 백인 남성으로 보였고 전문적인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의 움직임을 유독 집중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즉시 이 정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MLS 사무국의 판단과 다른 관점에서 그날의 상황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호세도 그냥 스쳐 지나가며 본 것뿐이라 자세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경기장 직원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만 매점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그날 경기 후 주차장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혼자서 뭔가 급하게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더 깊이 파보기로 했어요. 혹시 보안 카메라에 그 사람의 모습이 찍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LAFC 보안팀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나왔어요. 그날 경기를 관람했던 한 팬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그 팬은 경기 중 셀카를 찍었는데 배경에 우연히 문제의 촬영자로 보이는 사람이 찍혀 있었어요. 비록 뒷모습이긴 했지만 전문적인 카메라 장비와 촬영 자세가 호세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 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다행히 그는 흔쾌히 협조해줬고 그날 찍은 다른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그중 몇 장에서 같은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을 더 찾을 수 있었어요. 사진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그 사람은 확실히 공식 촬영팀이 아니었습니다. 옷차림도 다르고 촬영 위치도 공식 카메라맨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가 손흥민의 특정 플레이 순간들을 매우 집중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 발견은 저에게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그 사람은 허가 없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촬영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손흥민에게만 집중했을까요? 더욱 이상한 건 MLS 사무국이 기록을 검토하면서 이런 비공식 영상의 존재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요즘은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허가받지 않은 촬영 장비가 경기장에 들어오면 금세 발견되거든요. 그렇다면 MLS 사무국이 말하는 기술적 검토라는 게 실제로는 이 비공식 영상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었어요. 혹시 그 영상에 공식 판정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MLS 사무국은 여전히 공식 답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LAFC 구단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단서가 나타났어요. 그날 경기를 중계했던 방송국 스태프 중 한 명이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였습니다. 그 스태프는 경기 후 영상을 편집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손흥민의 문제가 된 플레이 장면에서 공식 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한 각도의 영상이 어디선가 유출되고 있다는 거였죠. 물론 그 영상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었지만 일부 축구 전문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은밀히 공유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그날 경기장에는 공식 기록에 없는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고 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 이번 논란의 핵심 열쇠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허가 없이 촬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찍은 영상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을 안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제가 비공식 촬영자의 존재를 추적하기 시작한 지 정확히 72시간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그 영상이 갑자기 세상에 공개된 거였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뉴스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손흥민 데뷔 전 공개되지 않은 진실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영상을 클릭해보니 바로 제가 찾고 있던 그 비공식 촬영 영상이었어요. 화질은 공식 중계 영상만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경기장의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손흥민의 기록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줄 단서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거든요. 문제가 된 그 플레이 상황에서 손흥민은 32m 중거리 슈팅을 성공시킨 직후 무엇을 했을까요? 공식 중계 영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고 기뻐하는 대신 바로 근처에서 상대팀 수비수와 부딪혀 넘어진 동료 선수에게 달려간 거였어요. 그 동료는 발목을 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손흥민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손흥민은 동료의 발목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진을 부르고 심지어 자신의 물병을 건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골이 인정되었는지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어요. 경기장 곳곳에서 팀메이트들과 관중들이 그의 골을 축하하고 있었지만 손흥민의 시선은 오직 다친 동료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동료가 다시 뛸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지켜봤어요.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록 논란으로 갈라져 있던 팬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한국 팬들은 물론이고 미국 팬들도 일제히 손흥민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진정한 챔피언, 이것이 프로 정신이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기존에 논란을 일으켰던 공정한 기록 인정, 과민 반응 그만 같은 해시태그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의 인성을 칭찬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미국의 시니어층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60대, 70대 사용자들이 올린 게시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요즘 젊은 선수들에게서는 보기 힘든 모습,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CNN에서는 이 영상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앵커는 기록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선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전했어요. ESPN도 특별 코너를 만들어서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영상을 본 후 손흥민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기록 논란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일부 미국 팬들도 이제 이해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 미국 축구 팬은 온라인 게시판에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는 한국 팬들이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 왜 그들이 손흥민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겠다. 저런 선수라면 우리도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또 다른 팬은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손흥민은 처음부터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손흥민이 왜 그렇게 침묵을 지켰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기록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논란이 커질수록 오히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제서야 공개한 걸까요? 영상 설명란을 자세히 읽어보니 업로드한 사람의 정체에 대한 힌트가 있었어요. 한 명의 아버지이자 축구 팬으로서 이런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댓글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 촬영자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어요. 이 영상을 공개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다는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올린 계정은 익명이었고 프로필에도 특별한 정보가 없었어요. 이 영상이 공개된 후 MLS 사무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들은 공식 성명을 내고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모호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느낌이었어요. LAFC 구단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어요. 손흥민은 우리 팀의 자랑스러운 일원이며 그의 품격과 리더십은 모든 선수들의 모범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손흥민 본인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제 그 침묵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보였어요. 더 이상 답답한 침묵이 아니라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침묵으로 느껴졌거든요. 이 영상으로 인해 전체 상황이 반전되면서 저는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이 시점에 공개한 걸까요? 영상이 공개되고 이틀 뒤 MLS 사무국은 마침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호한 입장을 버리고 정면으로 사과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해명은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MLS 커미셔너인 돈 가버가 단상에 올라서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말을 시작했어요. 지난주 발생한 손흥민 선수의 기록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드립니다. 초기 발표에서 기술적 오류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모두가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거든요. 재검토 결과 손흥민 선수의 도움과 골 기록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즉시 반영하겠습니다. 가버 커미셔너는 계속해서 MLS가 모든 선수를 공평하게 대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초기에 기술적 오류라고 발표했나요? 한 기자가 물었을 때 가버는 잠시 망설였어요. 내부 절차상의 문제였습니다.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는데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기자들의 질문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혹시 선수의 출신 배경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나요? 이 질문에 가버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MLS는 선수의 국적이나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기록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늦었지만 정당한 사과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주요 스포츠 신문들은 뒤늦은 사과, 억지 해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진작 그럴 거면 왜 논란을 키웠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 날 터졌어요. MLS 내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의 내부 회의록 일부를 유출한 거였습니다. 그 회의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손흥민의 기록을 처음 검토할 때 나온 대화들이었는데 일부 직원들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은 논란이 생기면 팬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보자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귀찮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요즘 아시아 시장이 중요하니까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는 선수의 출신 배경을 고려한 차별적 처리였다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했어요. 이 회의록이 공개되자 미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그동안 기술적 오류라고만 설명했던 MLS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게 명백해진 거였어요. 아시아계 미국인 시민단체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LA의 아시아 태평양 기금에서는 체계적 차별의 증거라며 강력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아시아계 권익보호단체도 스포츠계의 은밀한 편견을 지적하며 MLS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어요.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재외동포 차별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어요. 특히 한국의 시니어층이 가장 분노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역시 미국은 겉과 속이 다르다. 우리 아이들을 이런 곳에 보내도 되나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넘쳐났어요. 반면 미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스포츠계의 무의식적 편견을 지적했고 워싱턴 포스트도 다양성을 표방하는 리그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논란이 손흥민 개인을 넘어서 다른 아시아계 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일부 아시아계 선수들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며 증언하기 시작한 거죠. 일본의 한 MLS 선수는 익명을 조건으로 한 인터뷰에서 미묘한 차별은 늘 있었다고 말했어요. 아시아 선수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중국계 선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록이나 판정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MLS는 더 큰 위기에 빠졌어요. 단순히 손흥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리그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된 거였습니다. MLS 선수회도 공식 성명을 냈어요. 모든 선수가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리그 사무국의 개선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스포츠 채널들도 연일 이 문제를 다뤘어요. ESPN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 스포츠계의 숨겨진 편견을 집중 조명했고 FOX 스포츠도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의 한복판에서도 손흥민 본인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훈련에는 평소처럼 참여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변함없었지만 언론 인터뷰는 계속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너무 착하다는 목소리와 이제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렸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의 품격 있는 대응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기록 논란을 넘어서 미국 스포츠계 전체의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더 있을 거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MLS 내부 회의록 유출로 논란이 절정에 달한 지 사흘째 손흥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오후 LAFC 훈련장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분노나 억울함을 담은 강한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손흥민이 훈련을 마치고 나오자 기자들이 일제히 몰려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도 피하지 않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첫 질문이 날아왔어요. MBC 스포츠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MLS 내부에서 차별적 발언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논란 덕분에 자신과 팀이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자신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했어요. 기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차별에 대한 분노나 MLS 사무국에 대한 비판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감사 인사가 나온 거였어요. 추가 질문이 이어졌지만 손흥민의 답변은 계속 비슷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기록보다는 팀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LAFC와 MLS 전체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리그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대답은 MLS 사무국에 대한 질문에서 나왔어요. 한 기자가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자신 때문에 리그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자들은 더 이상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준비해온 질문들이 모두 의미 없어졌거든요. 분노와 비판 대신 겸손과 배려만 돌아온 상황이었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손흥민의 성품에 감탄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의 예상 밖의 반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이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자 미국 전역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시니어층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겸손과 배려를 손흥민이 완벽하게 보여준 거였거든요. 페이스북에는 60대 이상 사용자들의 감동적인 후기들이 쏟아졌어요. 한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스포츠를 봐왔지만 이런 선수는 처음이라고 썼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우리 손주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손흥민을 칭찬했어요. CNN의 앤더슨 쿠퍼는 그날 밤 뉴스에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만연한 시대에 복수나 분노 대신 이해와 포용을 선택한 손흥민의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준다고 말이에요. 폭스 뉴스에서도 보수적 성향의 진행자가 손흥민을 극찬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서 보기 힘든 품격과 인내를 보여줬다면서 미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ESPN의 베테랑 해설자는 30년간 스포츠를 해설해왔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수 개인의 이익보다 스포츠 정신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진정한 챔피언의 자질이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한국 팬들은 손흥민의 소극적인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무 착하다, 이럴 때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댓글들도 올라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팬들은 그의 품격 있는 대응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에서는 역시 손흥민, 우리나라 사람답다는 자부심 어린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미국의 다른 스포츠 선수들도 손흥민의 인터뷰에 주목했습니다. NBA의 몇몇 스타 플레이어들이 SNS에 감동 메시지를 올렸고 NFL 선수들도 리트윗으로 지지를 표명했어요. 특히 테니스의 세리나 윌리엄스가 올린 메시지가 화제가 되었어요. 그녀는 진정한 챔피언은 코트 안에서뿐만 아니라 코트 밖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라며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이런 연쇄 반응은 손흥민 개인을 넘어서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전통적 가치인 겸손과 배려에 대해 조명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특집 기사에서 한국의 예의 문화를 소개했고, 워싱턴 포스트도 동양 철학의 지혜에 대한 칼럼을 실었어요. 손흥민 한 사람의 태도가 한국 전체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미국 스포츠계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손흥민의 반응을 본 후 많은 선수와 관계자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MLS 선수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이 높아졌어요. 동료들은 그의 인품에 감탄하며 더욱 가까워졌고, 상대팀 선수들도 경기장에서 그에게 존경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선택한 길이 결과적으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을요. 분노나 비판보다 겸손과 배려가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그 신비로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의 겸손한 인터뷰가 화제가 된 지 사흘 뒤,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수께끼였던 비공식 영상의 촬영자가 직접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온 거였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데이빗 톰슨이라는 52세의 미국인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는 LA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데이빗은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첫인상으로는 축구와 별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데이빗이 그날 경기장에 간 이유는 단순히 축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을 직접 보고 싶어서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유는 팬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개인적이고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거죠. 10년 전 겨울, 데이빗의 아내 메러디스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대부분의 병원이 비어 있었고 응급실마저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그때 한국계 심장외과 의사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나와서 메러디스를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6시간에 걸친 응급수술 끝에 메러디스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박준호였어요. 박 의사는 수술 후에도 개인적으로 메러디스의 회복 과정을 지켜봤다고 해요. 주말마다 병원에 들러서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들을 격려해줬답니다. 의료진으로서의 의무를 넘어선 따뜻한 배려였죠. 데이빗은 그때부터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아내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한국 관련 소식이 있으면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MLS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이빗은 반드시 경기를 보러 가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한국 선수가 미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고 응원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경기 당일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데이빗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분명히 훌륭했는데 공식 중계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손흥민이 다친 동료를 챙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는 것을 보고 데이빗은 자신이 가져온 캠코더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 손흥민을 응원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올릴 생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기록 논란이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데이빗은 자신이 촬영한 영상에 중요한 장면들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손흥민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였죠. 처음에는 공개를 주저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함부로 퍼뜨리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논란이 커지고 손흥민에 대한 부당한 비판이 늘어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박 의사님이 우리 가족을 구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한국 사람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데이빗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가득했어요. 그는 단순히 영상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였죠. 영상을 공개한 후 데이빗에게는 수많은 연락이 왔다고 해요.
한국 팬들로부터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고 미국 언론들도 인터뷰를 요청했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모든 요청을 거절해왔다고 했어요. 저는 유명해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데이빗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데이빗이 아직도 박 의사와 연락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박 의사는 현재 한국으로 돌아가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가끔 이메일로 안부를 주고받는다고 해요. 박 의사님께 손흥민 이야기를 전해드렸더니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라면서요. 데이빗의 말에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10년 전 한국 의사의 선행이 오늘날 한국 축구 선수를 도우는 선행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완전히 다른 두 사건이 하나의 아름다운 연결고리로 엮인 셈이었죠. 데이빗은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손흥민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요. 정말 선하고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을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번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단순한 기록 논란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선행으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던 거죠. 카페를 나오면서 데이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박 의사님과 손흥민 선수 덕분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이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저는 느꼈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요. 선행이 선행을 낳고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아름다운 연쇄 반응의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데이빗의 증언이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에는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데이빗 톰슨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축구 기록 논란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미국 사회 전체의 성찰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 거였어요. CNN은 이 사건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한국 선수의 겸손, 미국 시민의 보답, 그리고 스포츠가 만든 연대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를 방영했습니다. 앵커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편견과 차별이 만연한 시대의 선행과 배려가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이라고요. 이 보도가 나간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했어요. 특히 40대 이상의 시니어층에서 압도적인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요즘 사회에서 보기 힘든 진정한 가치들을 손흥민과 데이빗의 이야기에서 발견했다고 입을 모았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감동 후기들이 넘쳐났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50년 전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을 오늘날 한국 젊은이에게서 본다고 썼어요. 또 다른 70대 남성은 내 손자가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깊은 감명을 표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학들에서도 이 사건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는 리더십 강의에서 손흥민의 사례를 다뤘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도 다문화 이해 수업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교육계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국교육협회에서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겸손, 배려, 감사라는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온 거죠. 종교계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전국의 교회와 성당에서 설교 주제로 이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한 침례교 목사는 일요일 설교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국의 젊은 선수가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보도의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 일어났어요. 단순히 기록이나 승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인성과 가치관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스포츠 담당 편집장은 사내 회의에서 앞으로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가치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방침을 세웠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손흥민처럼 살기, 데이빗처럼 베풀기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선행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일 올라왔어요. LA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손흥민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한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감사 전화기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활동이 시작된 거죠. 데이빗이 한국 의사에게 감사를 표한 것처럼 말이에요. 기업들도 변화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이 사건의 교훈을 포함시켰어요.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문화적 편견을 없애고 상호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이 사례를 활용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MLS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스포츠 리그들도 선수 평가 시스템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과 성과뿐만 아니라 인성과 리더십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온 거죠. NBA에서는 커뮤니티 임팩트 어워드라는 새로운 상을 만들었어요. 경기장 밖에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수를 시상하는 제도였습니다. NFL과 MLB도 비슷한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선수 선발 기준에 인성과 가치관을 더 비중 있게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품격을 갖춘 사람을 뽑겠다는 의미였죠. 정치계에서도 반응이 나왔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들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상원 의원은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는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큰 의미를 가졌어요. 그동안 소수 집단으로서 겪어온 차별과 편견이 이런 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 아시아계 단체들이 손흥민과 데이빗의 사례를 본받자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중국계, 일본계, 베트남계 등 다양한 아시아계 공동체들이 서로 연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공통의 가치를 찾아서 함께 나아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그동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면 이제는 높은 도덕성과 인품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LA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 사장은 요즘 미국 손님들이 더 친근하게 대해준다고 말했어요. 시애틀의 한 한국인 의사도 환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말이에요. 손흥민의 겸손과 데이빗의 감사가 만나서 미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마지막은 손흥민 자신이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었어요. 모든 논란이 잠잠해진 후 저는 마지막으로 손흥민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LAFC 홈 경기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경기 전 훈련장에서 만난 그의 모습은 처음 봤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차분했어요.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한 말이 깊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냥 축구를 할 뿐인데 많은 분들이 과분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부담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날 경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관중석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국 팬들은 물론이고 데이빗 톰슨의 이야기를 들은 미국 팬들도 대거 몰려온 거였어요. 경기 시작 전 손흥민이 필드의 모습을 드러내자 경기장 전체가 우렁찬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손이 를 외치는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손흥민은 관중들의 함성에 정중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그 모습에는 자만이나 교만 대신 깊은 겸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그의 모습을 보며 관중들의 박수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경기 중에도 손흥민다운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골을 넣은 후에도 과도한 세리머니 대신 동료들과 조용히 기쁨을 나눴고 상대팀 선수가 넘어지면 가장 먼저 일으켜 세웠어요. 그의 모든 행동이 관중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이 관중들 앞에서 한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기록은 숫자지만 사람은 기억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 말은 경기장을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날 밤 모든 뉴스에서 이 멘트를 다뤘고 소셜미디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데이빗 톰슨도 그날 경기장에 와 있었어요. 경기 후 저와 함께 손흥민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데이빗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 영상을 공개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데이빗도 손흥민의 품격에 감탄하며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다시 한번 표현했어요. 박 의사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데이빗이 웃으며 말했을 때 손흥민도 환하게 웃었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영향은 계속 이어졌어요. 몇 달 후 데이빗은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서 박 의사를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손흥민과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MLS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페어플레이 어워드라는 새로운 상을 만들었어요. 기록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가장 모범적인 선수 정신을 보여준 선수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당연히 손흥민이었어요. 더 의미 있는 건 이 사건 이후 미국 스포츠계 전체에서 선수들의 인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처럼 되자는 말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되었어요. 특히 시니어층에서는 우리나라 젊은이가 해외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행동한다며 자부심을 표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대사가 된 셈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확실한 교훈을 얻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경기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겸손과 배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어떤 기록보다도 더 큰 감동을 준다는 걸 말이에요.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개인의 품격을 넘어서 문화와 국경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상에서 진정성과 겸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증명해 보인 거죠. 이 사건의 결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겸손은 국적을 넘어 사람을 움직인다. 손흥민의 겸손이 데이빗의 감사와 만나고 그것이 다시 미국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줬으니까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겸손과 배려를 실천하신다면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